자, 지난 시간 이야기한 거 좀 복습하고 해야 되겠지. 아, TV 안 켰군. 아야. 벚꽃 보러 군항제 갔다 온 친구 있어요? 갔다 왔어요? 어때요? 사람 많아요? 많아? 어떻게 차 안까지 왔어요? 대중교통 갔어요? 대중교통? 아, 저도 한 번도 여기 내려온 지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이번에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벚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요 앞에 왔다 갔다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점심 먹고 수업도 중요하지만 벚꽃을 좀 만끽하시고 일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 봅시다. 온라인 강의는 다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 제가 이거 녹음하고 들어보니까 조금 소리가 좀 약간 좀 녹화 음질이 좀 모르겠어요.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좀 확인 중에 있는데 조금 이제 안 좋더라도 음량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난 그 시간에 현금 흐름표랑 회계순환 원리 조금 배웠는데요. 우리 재무제표 5가지는 우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뭐였죠? 재무 상태표. 여기는 어떤 항목들이 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죠? 얘는 특정 시점이었죠. 그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그죠? 손익계산서는 수익, 뭐죠? 비용, 이익. 그렇죠. 자, 현금의 흐름만 뿐만 아니라 우리 발생에 따라서 우리 계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현금 흐름표는 3가지 활동에 대한 현금의 입출금이었죠. 뭐였죠? 영업이랑 투자, 마지막 재무. 자, 돈을 빌리는 거는 무슨 활동? 돈을 빌리는 거. 이 3가지 중에서 돈을 빌렸어요. 제가 투자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무슨 활동이죠? 재무 활동. 그죠? 내가 기계 장치를 샀어요.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어요. 뭐죠? 영업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죠. 현대자동차면 뭐예요? 영업이고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면 투자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은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게 좋아요? 마이너스인 게 좋아요? 영업은 당연히 플러스인 게 좋겠죠. 투자는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투자를 하면 현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투자는 항상 플러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투자가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았다는 소리잖아. 그죠? 재무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게 좋을까? 자, 재무 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빌렸다는 거죠. 그죠? 빌렸다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가 많이 될수록 돈을 많이 빌린 거죠.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돈을 적게 빌린 게 아니라
다 푼 거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좋을까? 마이너스가 좋을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마이너스가 좋고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플러스가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에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일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갖고 회계 순환 구조. 자, 이제 회계 원칙은 우리가 상장기업은 무엇을 따른다고 했더라? 회계 원칙을 따른다고 했죠. 회계 원칙 우리 상장기업은 뭐 따라요? 영어로 IFRS 요걸 따라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 제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조금 두껍게 할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회계순환구조로 한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된 다양한 회계 거래를 어디에 적는다? 장부에 적는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뭐였더라? 일단 거래 여부. 회계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죠? 회계 거래가 아닌 거 대표적인 사례 뭐 있었어요? 응? 채용. 그리고 또 맞아요. 채용. 누구를 뽑았어요. 그거는 회계 거래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주문. 계약. 이런 거 있죠. 자, 회계 거래가 되려면요. 중요한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의 항목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변동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항목을 동시에 다 변동시킨다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은 변동해야 돼요. 증감해야 돼요. 알겠죠? 누굴 뽑았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그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채용, 계약, 주문 이런 것들은 회계 거래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뭐였지? 분계를 했죠. 분계는 뭐였어요? 차변과 대변에 우리가 회계 거래를 작성해 주는 거였는데 차변에 적었을 때 증가하는 거 뭐였죠? 자산이랑 비용. 그렇지. 자산이랑 비용. 당연히 대변에 작성했을 때 증가하는 거는 나머지 것들이겠죠? 뭐예요? 부채, 자본, 수익. 자,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5천만 원 주고 구매했어요. 현금으로. 자, 요거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차변. 일단은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그러면 뭐가 감소했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어디 적어요? 차변, 대변. 대변에 현금 얼마? 5천만 원. 자, 그럼 차변에도 똑같이 어떤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뭘까? 자동차죠? 자동차는 요 5가지 항목 중에 뭘까요? 자산.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 적는다? 차변에.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돼. 자, 그럼 우리가 분계를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이 뭔지 비용에 해당되는 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해요. 그럼 월세를 내잖아요. 그럼 그 월세는 뭘까요? 이 5가지 중에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월세가 부채인가 비용인가 모를 수 있잖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정 항목의 세부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자꾸 풀면서 뭐 임차료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구나. 뭐 아니면 자동차는 자산이구나. 아니면 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 예를 들어서 주주가 돈을 회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주식을 가져갔어요. 그럼 뭐예요? 돈을 출자했어요. 주주가. 그럼 뭘까? 자본. 내가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를 팔았어요. 7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7천만 원은 뭘까? 내가 자동차를 팔았어. 수익, 매출.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분계를 하려면 여기에 세부 항목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나가야 된다. 됐고요. 요거까지 했죠. 분계까지 이야기를 했고, 여기 예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 두 번째 거까지 같이 풀어봅시다. 풀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컴퓨터와 모니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자, 일단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나에게 현금이 나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일단 먼저 여기 차변에 증가하는 거 먼저 볼까요? 나에게 증가된 건 뭘까요? 컴퓨터와 모니터죠. 그죠? 얘는 뭐다? 자산이죠. 그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적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100이라고 적을게 그냥. 자, 그 대신에 원래는 현금으로 냈으면 여기 현금이 들어갈 텐데 현금이 아니죠. 외상이죠. 외상. 자, 그러면 외상이면 얘는 아까 5가지 항목 중에 뭘까?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대변에 적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100. 그럼 볼까? 자산 변동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산이 100만큼 증가했잖아. X. 자본이 증가하였다. 맞아요? 자본이 증가했다. 자,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거래로 자산이 감소하였다. 자산이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답은 4번. 자, 자본은요, 여러분. 자본의 변동은요,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우리 회계 등식이라는 거 배웠어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뭐 더하기 뭐였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은 뭐 빼기 뭐예요? 자산 빼기 부채죠. 맞습니까? 자산이 얼만큼 증가했어요? 부채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100 빼기 100은? 0. 그럼 자본은 변동이 없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회계 대상이 아닌 거. 이게 너무 쉽다. 몇 번? 3번. 주문. 자,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연습할 겸. 자, 2월 1일에 투자자로부터 3억을 출자받았다. 자, 내가 SKK 회사라면 일단 뭘 받았죠? 뭘 받은 거예요? 출자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면 뭐가 증가했어요? 뭐가 증가했다? 자본이 증가했겠죠? 3억만큼. 또 나에게 내가 받은 건 뭐예요? 뭘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잖아. 3억. 요렇게. 알겠죠? 자본 3억 증가했고, 현금 3억 증가했고. 자, 400만 원을 차입했다. 자, 차입했다는 건 뭐다? 빌린 거. 자, 그럼 뭘까? 차변은? 현금. 그렇지. 현금 얼마? 400만 원. 대변은요? 차입금 얼마? 400만 원. 자, 보세요.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이 현금을 받았죠. 근데 그 출처가 여기는 주주. 여기는 은행. 주주냐 은행에 따라서 출처가 다르고 계정이 완전 달라지죠. 똑같이 내가 돈을 조달하는데 기억나요? 자, 자산 내가 뭘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조달해야 되죠.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은행과 같은 부채로서 우리가 돈을 빌리느냐, 아니면 주주들에게 돈을 출자받느냐. 알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명확하게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 달 전에 고용한 인턴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자, 고용했다는 게 아니고 뭘 줬다는 거예요? 월급을 줬죠.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한 거죠? 월급이, 그죠?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대변은 현금을 줬겠죠. 현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CEO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월급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일은 했는데 내가 아직 월급 못 줬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뭐가 될까? 여기 월급 못 줬어. 원래는 현금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못 줬어. 그럼 여기에 뭐가? 그렇지. 내가 돈 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부채로서 밀린 월급이 적히게 됩니다. 미지급 급여. 이렇게 만약에 못 줬다. 줄 계획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얘는 부채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분계를 배웠어요. 분계.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 자, 전기. 자, 일단 우리가 장부에 차변, 대변, 금액 얼마 이렇게 적었잖아? 그죠? 자, 얘를 적었는데 얘를 계정 항목별로 이렇게 T자 계정으로 우리가 작성해 주는 걸 전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여기 보면 T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위에 현금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현금 계정이라고 보면 돼요. 현금 계정에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였죠? 자산이었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 적어요? 차변. 오른쪽에 적으면 감소, 대변에 적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7월 1일 출자 4만 원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얘만 볼게요. 얘만. 얘는 현금이 4만 원 증가했어요. 왜? 출자를 받아서 현금이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자, 요 붕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로 샥 간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거 볼까요? 요거. 차입 7월 1일 있죠? 얘는 어떤 붕괴가 온 거냐? 자, 일단 현금이 증가하겠죠. 6만 원. 왜 증가했다? 차입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6만 원만큼. 자, 각 붕괴한 내용 있죠? 거기서 얘 현금과 관련된 녀석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걸 왜 분류하는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여기 매출 7,500원. 자, 이건 뭐겠어요? 일단 현금 차변에 7,500원. 대변은 뭐? 매출 7,500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현금의 T 계정에 이렇게 차변, 대변 항목들을 계정별로 적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얘는 붕괴였고 얘를 안 보여요? 자, 얘를 붕괴한 내용을 이렇게 계정별로 옮기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영어로 보면 포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팅이 뭐예요? 포스트 우리 뭐 올린다고 SNS에 뭘 포스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정별로 각 계정의 항목들을 이렇게 옮긴다. 자, 그럼 매출 볼까? 매출은 지금 차변에는 아무 값이 없고 대변에 7,500원 적혀 있죠. 자, 매출은 아까 5가지 항목 중에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의 증가는 어디 적어요? 대변에 적죠. 대변에 적혀 있네.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현금 7,500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기 이 붕괴에 대한 내용 중에 매출 항목이 여기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차입과 관련된 계정 항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입과 관련된 T 계정. 차입금 T 계정. 자, 차입금의 증가는 어디 적죠? 대변에 적죠? 그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7월 2일에. 맞아요? 현금 얼마? 6만 원.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붕괴에 관련된 내용 중에 계정별로 이렇게 T 계정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한다? 포스팅, 전기라고 한다. 자, 이걸 왜 하냐? 쓸데없이 붕괴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옮기냐? 귀찮은 행동을 하냐? 하냐면 결국에는 여기 왼쪽 밑에 보세요. 월말 잔액은 46,600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요거를. 자, 현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현금은 12월 31일에 내가 현금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계산하려면 계정별로 그 기말에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잔고에 적을 거 아니야. 재무상태표에 현금의 잔액을 적으려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거랑
적어둬야 내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거잖아. 분계만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내가 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계정별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를 다 모아서 잔액을 보면 아, 그 계정은 기말에 얼마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상품, 자본금, 모든 계정에 대한 T 계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봤으니까 매입 채무 한번 볼까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뭐냐면요. 외상으로 내가 뭘 구입한 거예요. 외상으로. 아까 뭐 있었어요? 외상으로 내가 뭘 구입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모니터랑 컴퓨터. 그죠? 그거를 매입 채무라고 해요. 매입 채무는 5가지 항목 중에 뭐?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 적어요? 대변. 10,000원이 증가했네. 그럼 이건 분기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은 뭐겠어요? 뭘 샀을 거 아니야, 자산. 그지? 10,000원. 대변은? 매입, 채무, 10,000원. 이렇게 됐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W상해라고 돼 있는데 W상해에서 내가 뭔가 자산을 사온 거예요. W상해에서. 뭘 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알겠죠? 자, 이렇게 전기를 쭉 다 하면 모든 계정에 대한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잔액이 일반적으로 자산이랑 비용은 어디에 잔액이 표시된다? 차변에. 그죠? 부채랑 자본이랑 수익은 어디에? 대변에. 자, 그럼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차변 잔액에 작성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대변 항목에 잔액에 작성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볼까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뭐냐면요. 여기 나중에 배울 건데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7천만 원에 그걸 팔았어요. 그럼 나에게 얼마가 남아요? 2천만 원 돈이 남죠? 그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수익은 얼마일까요? 제가 금방 예시 드렸던 거에서 7천만 원. 비용은요? 5천만 원. 이익은요? 2천만 원. 자, 이때 이 5천만 원이 뭐다?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매출 원가라는 거는 비용의 하나의 항목이구나. 뭔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들어간 비용이 뭐다? 매출 원가. 자, 그럼 비용의 증가는 차변, 대변? 응? 차변이죠. 차변에 5,000원이 증가돼 있네. 그러면 잔액이 5,000원이 차변에 적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대변 잔액으로 작성되는 항목 중에 매출원가는 포함된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알겠죠? 자, 임차료는 뭐예요? 임차료. 여러분들 임차하고 임대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데, 자, 임차는 뭐야? 내가 뭘? 빌린 거. 그럼 뭘 내야 돼요? 빌린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임차료예요. 비용의 증가니까 어디 적어요? 차변에. 그럼 임대료는 뭘까? 요거의 반대잖아. 그럼 뭐예요? 받은 거잖아. 대변을 넣고. 오케이? 인건비는? 비니까 뭐예요? 비용.
차변 적고. 이자 비용. 차변 적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예제가 있었나? 아, 요거 한번 볼까?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시산표라. 시산표로 봐야 오케이, 시산표 하고 가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다? 거래 인식. 두 번째는 분계. 세 번째는 전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시산표 작성. 자, 여기 원장의 잔액을 요약해서 시산표를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표를 만드는데 어떤 표를 만드냐면 계정을 이렇게 쭉 적고 차변, 대변에서 각 계정의 잔액들만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기했을 때 여기 빨간색 박스 있죠? 빨간색 박스. 여기 있는 잔액들만 옮긴다고. 상품 45,000원, 자본금 4만원, 차입금 6만원. 요 녀석들만 가져와서 표로 작성한 걸 뭐다? 시산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산표 작성된 걸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현금의 잔액이 46,600원이었거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그럼 어디에 잔액이 적힌다? 차변에. 그래서 46,000원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 차변에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뭘까? 자산 아니면 비용이겠죠. 그러면 현금, 임차 보증금, 상품, 냉장고, 에어컨 다 뭐다 이건? 자산. 여기 밑에 또 차변에 적혀 있는 거 매출원가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이자 비용. 이거 뭐다? 비용. 이렇게 한눈에 계정별 항목의 잔액을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시산표. 알겠죠? 대변에 적힌 거는 당연히 얘들은 부채, 수익, 자본 중에 하나인 항목이겠죠. 자, 시산표에서 중요한 거는 각 계정의 잔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다?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분계를 할 때 차변에만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차변과 대변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대변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를 해서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도 차변이랑 대변은 반드시 값이 같아야 한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거 보자. 6월 말의 계정 잔액 시산표상의 대변의 합계는 무엇인가? 자, 얼마일까요? 계산해 봅시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인가요? 3번? 자, 일단 우리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5개 항목 중에 뭔지를 일단 볼게요. 자, 현금 뭐예요? 자산. 그러면 차변 대변. 차변.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내가 뭘 팔았는데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자산이죠. 어디에 적어요? 차변의 잔액이 있겠지. 자, 차입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을 빌린 거죠. 뭐야? 부채.
어디? 대변. 소모품. 뭘까?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 소모품을 내가 썼으면 소모품 B가 되는데 아직 내가 소모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죠. 프린터 하기 위한 종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에요. 쓰고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자산. 얘를 썼어요. 그러면 소모품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자본금은 뭐야? 당연히 자본이죠. 어디 적어요? 대변에. 매입 채무는 내가 뭘 사는데 외상으로 산 거죠. 뭐다? 부채. 어디 적어요? 대변. 인건비. 비용. 어디? 용역 매출. 수익. 대변. 자, 그러면 대만 볼까? 대대. 얼마야? 2만원 맞아요? 당연히 차를 더해도 2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4,000원, 1,000원, 8,000원, 12,000원, 2만원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산표를 작성했으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또 뭐야? 손익 계산서. 요 두 가지가 메인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항목을 시산표에서 찾아가지고 적어주면 끝. 그죠? 여기 보세요. 아까 저희 봤던 시산표에서 자산 계정 요 녀석은 재무상태표로 가고 부채, 자본금 항목은 다 재무상태표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간다. 이렇게 옮겨주면 끝이에요. 재무제표 작성.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졸리다. 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처음에 뭐였어요? 거래? 인식. 거래, 회계 거래인지 아닌지. 두 번째, 분계. 세 번째, 전기. 네 번째, 시산표 작성. 5번째, 재무제표 작성. 됐죠? 이렇게 작성을 쭉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에 매출, 비용들 쭉 적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차변, 대변에 이렇게 적어주고.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답은? 몇 번이죠? 몇 번이죠? 2번? 볼까요? 소유주의 자금 1,000만 원을 회사에 출자한 경우 소유주의 돈과 회사의 돈은 같으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맞아요? 1,000만 원을 출자했어요. 근데 회사 돈이랑 소유주 돈이랑 같아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맞을까? 자, 넘어가자.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갖는다. 자, 이거 분개해볼까? 자, 용역은 뭐라 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죠.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가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맞나? 자, 그러면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했어. 그러면 대변은 뭘까? 용역을 제공했어. 제품을 팔았어. 나에게 뭐가 올라가요? 수익. 뭐 용역 수익이라고 할까? 뭐 100,
그 다음에 차변은 뭘까요? 내가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근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뭘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매출 채권. 그치.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은 뭐예요? 자산이었죠. 그죠? 요 수익은 수익의 증가. 자, 그럼 여기 볼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 자산의 증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수익이 증가했는데 자본의 증가와 무슨 상관이죠? 라고 생각이 되죠? 맞아요? 자, 요거는 아까 자산은 뭐? 부채 빼기 부채 플러스 자본이었잖아. 그죠? 자본은 자산 빼기 뭐? 부채잖아. 그죠? 그럼 부채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럼 자본은 증가하겠죠. 그럼 이게 뭔데? 답은? 맞죠?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재무 상태표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죠. 맞아요? 수익이 증가됐죠. 비용의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겠죠. 자, 이익이 증가하면요. 이 이익이 증가한 분이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가요, 자본으로. 무슨 항목으로?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봐도 수익이 증가한 거는 결국에 이익을 증가시키고요. 이익이 증가한 건 결국에 뭘 증가시킨다?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좀 헷갈리죠? 자, 3번. 발생한 인건비를 미지급하면 자산의 변동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일을 열심히 시켰어. 그런데 내가 돈을 못 줬어. 미지급이 된 건 돈을 안 줬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인건비는 발생했을까 안 했을까? 일을 했으니까 비용은 발생했어 안 했어요? 했지? 그럼 비용의 증가는 어디 적어요? 차변에 인건비 얼마? 이렇게 적겠지. 뭐 인건비 100. 자, 원래는 대변에는 뭘 적혀야 돼요? 인건비니까. 여기는 인건비를 뭘로 주는데? 원래 정상적인 기업이면 인건비를 뭘로 줘요? 현금으로 주잖아. 그럼 여기 현금 100 이렇게 적혀야 되잖아. 근데 돈을 못 줬대.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부채로 미지급 인건비 이렇게 되겠죠. 100. 얘는 뭐라고? 비용이 아니라 부채였죠. 자, 그러면 비용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변동이 없죠. 맞아. 오케이? 됐어요? 자, 소모품을 사용하면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한다. 소모품을 사용하면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한다. 맞을까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내가 소모품이 있겠죠? 그럼 그 소모품이 썼으니까 자산의 감소 어디 적어요? 대변에 소모품 50 썼으니까 그만큼이 뭐가 된다? 뭐가 돼요? 그렇지. 소모품 B 50. 자, 비용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죠. 자, 그럼 답은 뭐예요? 1번. 자, 2번은 왜 틀렸냐? 일단 소유주 자금 1,000만 원을 회사에 출자한 경우 소유주의 돈과 회사의 돈은 같으므로. 자, 소유주의 돈과 회사의 돈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회사는요, 주주, 말 그대로 주주가 출자한 돈은 그 회사의 돈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돈을 냈다 하더라도 얘는 똑같은 게 아니라 뭘로 처리된다? 자본금으로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현금 1,0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게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연습이 안 된 친구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면 조금 괜찮아질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분계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는 계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매출 채권이 뭔데? 매출 원가가 뭔데? 지금 제가 설명은 한 번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기억이 안 되잖아? 아마 수업 끝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연습 문제를 제가 오늘 몇 개를 찍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풀어오시고 수정 분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문제 안 낼 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펴볼까요? 교재. 교재 105페이지. 오늘 책 안 가져온 친구는 페이지랑 그 문제 번호 꼭 기록해 두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좀 같이 좀 봐주시고. 자, 105페이지 1번 한번 볼까? 1번. 자, 회계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표시한 것은, 자, 회계순환 과정 첫 번째 뭐였어요? 거래 인식. 그럼 장부에 뭘 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죠. 그죠?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분계. 분계는 차변, 대변의 계정별로 값을 적는 거죠. 그거를 분류한다고요. 분류. 그 다음 시산표 정기하고 시산표 작성. 얘는 뭐야? 요약하는 거죠. 뭐를 요약하는 거였어요? 계정별로 뭐를 요약해서 적는다? 뭐였지? 월말 잔액 혹은 기말 잔액. 그치? 잔액을 요약해서 적었잖아, 시산표에. 그래서 기록, 분류, 요약, 보고. 요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인식, 분계, 전기, 시산표 작성. 요렇게 적어도 되고. 오케이? 자, 1번 문제 이야기했고. 자, 2번, 3번 문제 보시면 차변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대변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를 풀려면 어떤 녀석이 차변 항목인지 대변 항목인지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됐고. 그리고 9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번 달 인건비를 지불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돈을 빌렸으니까 뭐의 증가? 돈을 빌렸어요. 부채의 증가. 그지? 돈을 빌렸으니까 부채의 증가. 어디에 적어요? 대변. 차변에는요? 현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인건비를 지불했어. 얘는 뭐야? 인건비를 지불했으니까 차변은 뭐야? 비용, 인건비. 대변은 현금. 자,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번 달 인건비를 지불했다. 두 개의 분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3번, 4번
5번, 8번, 3번, 4번, 5번, 8번. 자, 이 문제는요, 풀어보시고 연습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정 항목들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떤 항목인지를 보시고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수정분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정분계는 따로 제가 문제에 안 낼 거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오시면 이 중에서 뭐 한두 문제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세부 계정 과목별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꼭 리뷰를 해오셔야 다음 시간에 이해가 잘 되니까 리뷰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3번, 4번, 5번, 8번이고. 잠시만요. 3번, 4번, 5번, 8번. 오케이. 3번. 저희 이번 주 수목금 MT가 왔는데